엄청난 대군이 갔잖아요. 113만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근데 고구려가 아무리 성체를 단단하게 지었다고는 해도 압도적 수적 열세였을 거고, 그리고 그쪽에서 희생을 아무리 많이 시켜도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 병사를 대항했을 때 이걸 막았다라는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일단은 좀 봐야 될 게 113만이나 데려간 게 굉장히 긴 거리를 데려가잖아요. 네. 일단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일단 수양제의 위용을 내세우는 데는 당연히 뭐 효과가 있었겠죠. 주변에 있는 뭐 돌고래 이런 그 부족장들 막 데려오거든요. 봐라, 이게 다 내 군사다. 내가 어떻게 고구려를 치나 봐라. 그러면서 요동성 치는 걸 막 보여주고 해요. 네. 근데 못 이기죠, 요동성에서. 제가 망신을 당했다는 얘기가 네. 있는데, 근데 어쨌든 황제의 위용 113만 다 이렇게 그 뭐 국군의 날에 다 도열시켜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엄청나잖아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그걸 데려가는 것 자체가 자기의 어떤 천하의 자기 위신을 내보인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나중에 이게 당태종에 의해서 복귀가 되지만은 113만 명이 입이거든요. 이거 다 먹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괜찮아요. 대운하를 통해서 이제 탁군까지 오는 남쪽에 이제 곡물을 갖다가 먹이는 것까지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요소에서 요동 지역 가는 게 문제입니다. 그 지역까지 계속 곡물을 다 계속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그 많은 군사들이 먹고 살 수가 있는데, 이게 들어가는 건 많은데 중간에 요소 지역은 뭐 이렇게 뻘로 돼 있거든요. 요하 지역 그 주변이 뻘로 돼 있고 막 병사들 건너기 힘들고, 심지어 고구려가 이 약점을 알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불량 보급 부대를 계속해서 쳐요. 치니까 보급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상황 때문에 수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거든요. 애초에 수나라의 가장 큰 그림은 뭐냐면은, 이런 위용을 보이면서 성을 한 채 한 채 치다 보면은 알아서 고구려 왕이 와가지고 기어오고 우리한테 항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아마도 계획 자체가 너무 좀 방만했던 것 같고, 고구려의 요하 방어선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큰 작전 미스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나중에 이제 연구가 있습니다. 주화파, 주전파가 나누어서 싸우진 않았어요. 고구려에 대해서요? 네.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굴복을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겠죠. 있었을 텐데 뭐 어쨌든 내부적으로 그런 게 단속이 잘 되고 단합이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살수대첩은 진실입니까? 살수대첩이라고 우리가 보통 명칭은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그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수나라 2차 침입 때 612년이죠. 그때 그 113만이 다 요하를 건넌 게 아니에요.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요동성에서 계속 막혀 있었거든요. 그 요하 분부대에 있는. 이걸 계속 못 치다 보니까 수양제가 낸 계획이 뭐냐면은, 이걸 지금 다 데려갈 수는 없고 어쨌든 빨리 항복을 받지 않으면 우리도 지금 망신을 당하니까 30만 정도 되는 별동대를 뽑아서, 별동대가 네, 30만이에요? 네, 별동대가 30만이에요. 그걸로 평양을 직공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직공해보자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리고 일부는 수군은 이제 산동반도 통해서 저 평양 대동강 쪽으로 네. 바로 가가지고 평양성을 공격하는 걸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빨리 항복을 받자라고 했는데, 이게 30만이다 보니까 붙으면은 고구려군도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계속 쫓아가다가 나중에 이제 평양성 30리 지점까지 갔을 때 항복하겠다라고 하는 서신을 일단 보내놔요. 네. 그리고 우리 왕이 나갈 것이다. 사실은 수나라 군대가 여기서 더 자신 있었으면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이때 이미 뭐 식량도 다 떨어지고 군량 뭐 전염병까지 돌아가지고 일단 약속을 받고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돌아가고 있는데, 그 수나라군이 방진을 치고 돌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고구려군이 주변에서 쭉 따라가다가, 이게 방진이 결정적으로 깨질 때가 물을 건널 때거든요. 진이 다 흐트러져요. 요때 그게 이제 살수, 청천강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고강이죠. 그때 이제 사방에서 들이친 거예요. 이때 이제 그 방진이랑 이렇게 다 후군이 다 무너지면서 네. 정신없이 이제 완전히 그냥 도망가는 거죠. 네. 명령체계 없이 도망가서 나중에 그 요하를 건넌 게 2,700명이었다고 하니까 30만을 다 잃어버린 거죠. 공격할 수 있는 기계 뭐 이런 것들 다 잃어버렸고, 얼마나 많은 군대가 잡혔는지 나중에 당나라에서 당태종이 사신을 고구려에 보냈을 때, 이 당나라 사신을 보고 막 뛰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양 인근에서 그 수나라 포로들이었습니다. 막 와가지고 막 붙잡으면서 자기들 붙잡아 놓고 여기서 이상한 뭐 여자들이랑 결혼시켜가지고 농사 짓고 살게 하는데 빨리 나라 좀 데려가 달라. 근데 일단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데려갈 수 없으니까 일단 고구려랑 얘기하고 나오는데, 돌아가는 길에 또 막 우글 모여가지고 자기 좀 데려가라고 막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게 사실은 고구려랑 당나라랑 그 포로 교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잡혀 있었는지를 우리가 대략 추정할 수 있는데, 그 많은 수가 바로 이 별동대 30만에서 나온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살수대첩은 진실이네요? 진실이죠. 예. 원래 뚝 무너뜨려서 한 거는 건 뭐죠?
그 살수 대첩할 때. 그거는 약간 설화식으로 만든 건데요. 일부러 살수의 흐름을 건너가기 쉽게 뭐 소가죽으로 이렇게 뭐 엮어서 흐름을 약하게 했다가 뭐 갑자기 터트려가지고 뭐 이렇게 흐트러지게 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 사실 말도 안 되죠. 어떻게 강을 다 막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잘못 배워온 건가요? 그거는 저는 그렇게 배워왔는데. 이야기식으로 그냥 만든 거고요. 아마 강을 건널 때 공격한 건 사실인 거예요. 영화처럼 한 거고. 네. 근데 을지문덕은 제대로 알려진 게 하나도 없다면서요? 맞아요. 삼국사기 열전이 있는데요. 네.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짧은 내용에 불과하고 일단 을지씨라고 하는 성씨를 가진 다른 사람이 지금 보이질 않아요. 을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을지문덕 한 명이에요? 네, 우리가 이제 중국사에서 북조 때 그 유명한 집안이었던 선비족 계통의 울지씨라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을지씨랑 을지문덕 을지씨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설일 뿐이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을지문덕이 어떤 계통인지 이 사람이 뭐 원래 고구려 지배층 계통이었는지 아니면 이제 외부 계통들도 있거든요. 한족 계통이었는지 혹은 뭐 말 그대로 뭐 선비족 계통인지 사실은 전혀 추정할 수 있는 기록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러면은 고구려의 유명한 명장들은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가 굉장히 적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를테면 을지문덕도 그렇고 양만춘은 사실은 뭐 실제 인물이 아니라는. 이 안시성 성주는 당연히 실제 인물인데요. 그 이름이 양만추는 나중에 아마 그와 관련된 그 소설에서 나오는 네. 예, 붙여진 이름 같고요. 실제로 안시성 성주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진짜 이름이 양만춘이더라라는 가능성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할 수도 있는데 뭐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만 실제로 지금 이름을 알 수 없는 네, 상황입니다. 을지만춘이라든가. 근데 살수에서 엄청난 명장이었던 을지문덕 장군이 을지씨가 한 명밖에 없었다. 고구려 그때 당시에 전체 인구가 어느 정도 됐어요? 멸망할 때 한 69만 7천 오면은 한 350만 400만 정도 그러면 생각하거든요. 인구의 10분의 1 정도 되는 군대가 왔는데 이 군대를 거의 멸족을 시킬 정도의 대승을 거둔 장군인데 이 장군에 대한 기록조차 제대로 안 남아 있는데 이런 미스테리한 인물이 뭐 다른 기록, 다른 전쟁사나 뭐 이런 데에도 있어요? 사실은 그 을지문덕도 을지문덕이고 수나라의 아까 얘기했던 113만 네. 그중에 얼마나 많은 숫자가 요동성에 투입됐는지 모르겠는데 요동성에서도 함락이 안 됐어요. 네. 예, 3주, 4주 계속 버티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도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보통 이렇게 되면 그 자기들이 기록을 하지 않나요? 누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버텼다. 그렇죠. 뭐 고구려는 당연히 기록하고 뭐 무덤도 잘 꾸며놓고 했겠죠. 그럼 어쩌면 지금 만주 어딘가에는 뭐 종이로는 쓰이지 않았어도 이렇게 뭐 돌이나 써놓은 그런 게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우리 땅이 아니니까 우리가 좀 못하는 거고 중국은 있어도 관심 안 가지겠죠. 그러니까 뭐 지금 평양이나 지안 지역, 고구려 수도였던 지역에 있는 수많은 고구려 귀족들의 무덤들 중에 우리가 주인공 묘주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안에 명확하게 이름이라는 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럼 만약에 통일이 되고 많은 발굴이 되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이 밝혀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네요. 현재로서는 고구려 고분들 중에 이게 사실은 이제 외부의 봉분이 노출되어 있는 이런 고분들 중에는 또 나중에 멸망하고 나서 관리가 좀 안 되는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내부에 무언가가 이제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무언가가 남아 있는 경우는 많지는 않죠. 신라 고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헤쳐지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관리가 좀 돼서 고구려 발해 쪽은 사실은 그런 것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렇게 묘제 때문에도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이제 고구려 쪽 묘제들은 대부분 다 석실분이 많다 보니까 그 후대인들이 들어가기 좋아요. 여기는 뭐냐면 도굴하기도 쉽고 훼손되기도 쉽다는 얘기고 반면에 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고신라 시대 때부터 적석 목각분을 사용을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한번 무덤을 만들면은 무덤의 내부 구조가 다 이제 목각이 다 무너진 상태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도굴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러니까 남겨져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안 교수님 오시면서 고구려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한 면도 있지만 참 미스테리한 국가임에는 아직까지도 뭐 변함이 없구나. 근데 우리 을지로에 혹시 뭐 사수대첩과 관계된 뭐 기념비적인 그런 거를 좀 해놨나요?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을지로가 을지문덕 장군을 기리는 길 이름이잖아요. 그럼 그 어디쯤에는 사수대첩과 관계된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따로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뭐 그러니까요, 안타까워요. 을지로 뭐 근데 여전히 뭐 한국 사회에는 을지문덕이라는 이름이 꽤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을지로도 그렇고 또 을지 그 대학교 이름도 있죠. 네. 그리고 또 이게 해군에서 사용하는 구축함 가운데서 한국형 구축함 버전 1 KDX-1이라고 하는 이 그 구축함이 3개가 있는데 1번 함이 광개토대왕함, 2번 함이 을지문덕함, 3번 함이 양반춘함입니다. 전부 다 고구려의 명장들의 이름을 붙였죠. 분명히 어딘가에 양만춘 씨가 진짜로 계신다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